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가지수가 31포인트 상승한 3178포인트고요. 거래량이 12억 2천만 주 이뤄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약 9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1000 매도했어요. 그 매도 물량을 오늘 기관이 약 2000 매수했습니다.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900 매수, 투신사가 200 매수, 연기금이 163 매도했는데요. 5월 4일 날 매수한 거 오늘 그대로 팔은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또 보게 되면 장 흐름의 방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LG화학 5월 4일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 한 2% 18,000원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했고, 포스코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나요? 39만 5천원까지 올라갔군요. 대단합니다. 5% 상승했어요. 19,000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또 상승했군요. 약 3% 상승했고, 그리고 KB금융이 8% 가까운 상승, 4,200원 상승했어요. 이거 뭐 48,000원 기다리는데 오히려 57,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오늘 보니까 금융주들 약진이 눈에 띄어요. 뭐 은행주, 증권주들이 반등하고 있어요. 신한지주도 지금 4.4% 대단합니다. 삼성생명까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또 올라갔네요. 하나금융지주, 다 금융주들이에요. HMM 오늘 또 11% 또 상승 했네요. 거래량도 많이 또 수반됐고요. 이따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S51 그 금호석이라든가 S51 상승하고 있어요. 유가 상승. 대한항공이 오늘 또 4.7% 이 정도면 급등이죠. 최근의 움직임. 그래서 뭐 금호석에도 있고 그 물류 관련주가 조금 움직임이 좀 좋았죠. 해상물류, 항공물류 움직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류가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이 석유화학 관련주가 움직이나요? S-오일부터 금호석유, 뭐 단가 인상 나옵니까? 고려아연, 철강주도 오늘 좋았고요. 현대제철도 오늘 5.6% 상승하고, 미래에서 증권주, 금융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한국타이어, 현대중공업 지주가 뭐 거의 10% 상승했고, 현대건설 3.5, 오늘 현대그룹주가 다 좋죠. HMM부터 해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제철도 기대해 봐야 되겠죠. 뭐 모양이 좋습니다. 요게 뭐 GS, 네, 펜오션 관련주들, 현대미포조선 뭐 10% 상승했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하나생명이 또 8% 상승했고, CS윈드 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류, 해상물류, 항공물류 관련주들, 또 철강주들, 그리고 금융주까지, 큰 기대를 안 한 금융주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더구나 포스코까지 움직인 거 봐서는 참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볼까요? 거래량 상위. 오늘 삼성중공업이 거래량이 두 번째인데 16%면 거의 폭락이죠. 그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오늘 1100원 빼버리고 16%. 거래량은 또 오늘 또 폭발했어요. 빠지면서 거래량 폭발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누가 그냥 내리포 부었다고 봐야 되겠죠. 가지고 있던 물량 그냥 부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일제강이 상한가 쳤어요. 오늘 철강주, NI스틸도 철강주인데요. 이거 한 7% 상승했고, 성문전자, 그리고 뭐 HMM, 한국특강, 뭐 하이스틸, 동양철강 다 철강주들입니다. 뭐 증권주도 있고 하나 투자 빠졌군요. 기업은행, 은행주들이 올라가요. 다시 봐야 되나요? 선도전기가 있고 조일알루미늄, 이것도 비철금속이라고 봐야죠. 그 철강주는 크게 자석이 붙는 철강주가 있고 자석이 안 붙는 비철이 있죠. 네.
그럼 또 비금속하고 또 달라요. 비금속은 시멘트 관련주들을 또 비금속이라고 그래요. 타이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제 비금속이고, 시멘트 관련주는 비금속, 타이루 비금속. 철강주는 자석이 붙는 철강이 있고 자석이 안 붙는 비철이 있죠. 알루미늄 같은 거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일철강 20%, 철강주가 좋아요. 동국제강 좋아 보이죠? 네, 지금 새 앞에 스틸, 이것도 철강입니까? 스틸이 들어가면 철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움직임이 대략 철강주들로 가는 것 같고, 뭐 은행주, 일부 증권주, 그리고 물류 관련주, 일부 중공업 관련주들 이렇게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풍산이 5%, 8% 상승했어요. 이것도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전체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대건설인데요. 지금 건설주는 오늘 눈에 띄는 게 종목이 없었죠. 건설주는 그동안 또 봤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철강이 같이 가려 했으나 지금 철강 쪽으로 좀 더 탄력이 붙는 것 같고, 건설이 철강에 비해서는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5월 4일날 긴 장대 음선가 요거 까마귀 2마리라고 봤죠. 이게 거꾸로라면 긴 장대 양선과 까만 까마귀가 위에 2마리 있으면은 이거는 불길한 흉주라고 봤는데, 긴 장대 음선의 밑에 양선에 그 까마귀가 위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위를. 이건 상승인데, 기대는 요 장대 음선만큼의 장대 양선이 나와주면 서로 바라만 주면 참 좋은데, 이 양선만큼 반등하지 못했어요. 여길 저항선으로 봐야 되나요? 이 음선의 중간 부분을? 아니면 요 장대 거래량에 여기에도 저항을 받고 있는 건가요? 내일이라도 반등해서, 근데 거래량이 좀 더 수반돼야 돼요. 여기 고점 54,000원 정도만 벗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거래량이 오늘만 같이 이렇게 수반되지 못하면 이 물량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주가 철강주만큼 힘을 발휘 못해요.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크게 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GS건설, 뭐 현대건설과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겠죠.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긴 장대 음선과 얘는 까만 까마귀가 2마리 있었는데요. 오늘 양선. 글쎄요, 지금 이 거래량이, 요 거래량 가지고 이 장대 이 음선을 바뀔 수 있겠느냐.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획기적인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전에는 요 가격대에서 좀 조정은 있을 것 같다.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네, 당장 고점을 상향 돌파하기에는 당장은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DL건설입니다. 고점도 못 버티면서 뭐 그냥 물량 주저앉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쭉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양상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힘이 좀 밀어가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냥 확 죽어버리고 있죠. MACD 소나까지 지금 한 달여 만에 지난번 3월 23일 날 이후로 그 매수 신호 핑크빛 위에 있다가 이제 핑크빛 아래로 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건설주가 한 달 정도 즐거웠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한진중공업이에요.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뭐 STX 중공업이라든가 다 좋잖아요. 일부 중공업주들 좋은데, 얘는 건설주로 봐야 되는지 중공업주로 봐야 되는지. 근데 업종은 제가 건설주에 있었기 때문에 꺼낸 건데, 이걸 한번 보시죠. 요거를 고점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갔었어요. 이거 좋다고 그랬거든요. 거래량 나름대로 수반됐었고, 근데 물량을 장대 음선 얻어맞고 물량이 꺾였어요. 이 장대 음선 물량 받고 꺾인 것도 거의 한 10일 이상 됐군요. 우리가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근데 이걸 맞받아줬어요. 이건 좋은 거죠. 대량가량 터지면서 맞받아줬어요. 근데 좀 신뢰감이 안 가죠.
이렇게 어느 갑자기 얻어맞은 걸 봐놓으니까 신뢰감이 좀 안 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또 한번 맞긴 맞았어요. 물론 오늘은 상승했으나 이걸 좋게 보면 여기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한번 되돌림 준 거예요. 21선까지 되돌림 줬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한번 올라갔다가 대량거래 치고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또 되돌림 주는 것이 아니냐. 요 장대 음선의 고점, 요 가격대는 깨지 않는 선에서 한 번 더 되돌림 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중공업들처럼 얘도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주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주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제대로 뻗을 것인지 계속 이와 같이 어서 헤맬 것인지 저도 이 종목은 좀 더 두고 보고 싶습니다. 워낙 이 장대 거래량 치고 올라갔었고 이 장대 거래량이 꼭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더 대량 거래량 터지기 전에는 쉽게 고점 9,000원대 이상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지금 봐서는 이 가격대에서 좀 더 횡보는 있을 것 같죠. 좋은 건 여기서 깨지 않는 선에서 8,2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일단 횡보해주고 뭐 방향전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이겠죠. 저도 이런 차트를 생소해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도 뭐 그동안 봤던 거니까. 근데 워낙 꼬리가 크고 대량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모르겠어요. 3만원 고점에서 얼만큼 더 길지 모르겠어요. 과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두 달 반, 한 달, 두 달을 겼다가 살짝 고개 들렸는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얘는 손님 받아놓고 패버리고 그래프는 좋게 만들어 놓고 패버리니까 그래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뭐 페인팅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HSD 엔진 또 봐야죠. 이게 또 중공업 관련주들이니까 이 종목 오늘은 원래 십자가를 살짝 그렸거든요. 조금 이격도를 좁혀주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좀 더 여기서 조정은 있을 걸로 판단되겠죠? 좀 쉬어가는 모습. 거래량을 보니까 그래요. 거래량을 보니까 갑자기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조금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직접 요건 깨지는 않겠죠? 요 가격은 깨지 않는 선에서 10,000원은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쉬었다가 전체 중공업 관련주 분위기 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공업 관련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예상 밖으로 그냥 대량 거래량 터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조선해양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물류 관련주들이 좋기 때문에 한번 제가 더 보자는 거예요. 이게 월봉 차트고요. 한국조선해양 월봉 차트. 얘는 이제 요 고점이 문제겠죠.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한 17만원, 네, 고점은 18만원이고 한 17만원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리적인 저항선. 근데 요새 거래량 봐서는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2017년도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저항선 정도 있지 않냐. 그래프는 뭐 월봉 차트는 좋아 보이죠. 갑자기 뭐 쏟아지지 않는 한은 보여집니다. 이번 주 차트예요. 이번 주 차트. 지난주 한 주 얻어맞았었죠. 밑에 꼬리. 뭐 이번 주에 아래 꼬리 달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도 관계는 없어요. 요 꼬리를 상쇄만 시켜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만큼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겠느냐. MAC라든가 소나차트 작년 11월달 이후부터 소나차트가 계속 핑크빛선 위에서 뭐 매수 신호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요 가격이 17만원, 뭐 18만원, 16만원, 17만원 요 가격들이죠. 뭐 이 정도 우리가 저항은 여기서 한번 심리적인 저항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요 꼬리가 두 개가 연달아 있었죠. 여기에 이제 4월 30일 날하고 5월 3일 날 요 꼬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뭐 어제 꼬리, 화요일 날 꼬리가 하나 있었고 오늘 긴 장대 양선이면 어느 정도 상쇄시키지 않았나 싶어지고 단지 거래량이 좀 폭발한 게 부담은 좀 가겠죠.
저희 16만원 정도에서 좀 물량 부담이 있겠으나 오늘과 같은 거래량이 이 정도만 계속 수반돼주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뭐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지금 이쪽 그 해운 물류 관련주들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선도준지는 모르겠으나 모양이 괜찮아 보여서 이쪽이 지금 분위기에 탄 것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항공물류입니다. 항공물류. 대한민국 유일한 항공물류 관련주 대한항공이죠. 이 땅콩땅콩 해가지고 조금 제가 했는데 이때 뭐 등락이 좋아지고 거래량이 좀 좋아졌잖아요. 항공물류. 얘도 이제 좀 숨통을 좀 트려고 하나요? 지금 물류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IMF 이전으로 좀 수출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한국 경제는.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자꾸 경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해서 그러는데 한국 경제는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친 거는 승객도 없는데 여행객도 없는데 얘가 왜 올라가니? 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 현대중공업 지주 뭐 삼성중공업은 그냥 두드려 패버리고 현대중공업 지주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코멘트를 달 수가 없는데 너무 소문을 많이 탔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올라가면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올라도 거의 10% 그냥 폭등을 해버리니까요. 이 정도면 바닥 탈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월봉이고요. 월봉 차트 봐서는 4월달에 긴 장대 양선, 그동안의 저항선 탈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저항선을 탈출했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저항선 탈출하는 긴 장대 양선 4월달에 5월달에는 이제 분위기 이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주봉도 그리고요. 지난주 한 주 긴 장대 양선 나오고 이번 주까지 분위기 이어지고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요. 뭐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겠죠. 근데 뭐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그게 있죠. 조정시 매수라고. 여기에요. 지금 강하게 쭉 뻗어갔어요. 우상향. 그냥 교과서에는 조정시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론에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주봉 차트 PNF 볼까요? 좋죠 뭐. 네, 이거 상향 돌파 올라가니까 좋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돌파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까지가 조정폭이에요. 그럼 칸수 곱하기 3 하면 목표치 예상이 나와버리잖아요. 또 올라가면 이게 또 고점 되고요. 또 고점 되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무제한이죠. 뭐 올라가는 종목은 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얘도 굳이 앞에서 했듯이 저항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네,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건 뭐 좀 뭐 마음은 아프네요. 많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가듯이 같이 현대중공업 지주 대우조선해양 지난주 폭등 후에 이번주 살짝 조정받고 있나요? 이런 모양새. 근데 내일이라도 오늘 시세보다 플러스 나오면 그래도 빨간 선 그려져요. 거래량도 좋고요. 이것도 뭐 바닥 탈출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월봉은 뭐 볼 게 없네요. 탄생이 작은가 보네요. 이런 좀. 이건 뭡니까? 액면모달했나요? 뭐죠? 지난주 한 주 상승했고 이번 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위에 꼬리 달고 무너지고 오늘 잔뜩 양선 달고 몰아가는 이런 모양새군요. 일단 요거가 부담은 되겠죠. 이걸 당장 상향 돌파를 못할 거 아니에요. 요 거래량 있으니까 오락내락 하면서 조금 여기서 조정하는 모습 보일 걸로 판단되네요. 여기 11선 올라올 때까지는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게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긴 꼬리를 밑에 긴 꼬리가 받아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머물면서 11선 정도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올라가면 다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네, 거래량은 뭐 어제 그제 돌파는 못했으나 이 긴 꼬리를 또 상쇄시키는 긴 장대 양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긴 장대 양선이면 요 앞에 두 날짜를 월화 이 두 거래량 요거는 어느 정도 상쇄시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좋죠. 급등해서 좀 부담이 가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11선이라든가 21선 또 한번 닿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지금 11선, 20선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제 급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산도 북한산이라든가 뭐 지리산 갈 때도 처음에는 완만하게 가지만 마지막 봉우리에서는 급경사로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양상. 근데 이게 좀 더 가려면 11선, 21선 좀 기다렸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모양은 좋아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어떤 방향전환, 상승세 시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7,000원에서 94,00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3배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0862-086280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름대로 거래량이 생기면서 요 물량대를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2.58%. 이래서 좋아 보이는 거죠. 오늘 요거를 치고 올라갔으니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주의 물류 관련 회사입니다. 현대그룹주의. 그래서 학생들이 현대그룹에 취업을 한다면 일지망이 현대글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현대차를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현대글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제일 세대요. 그리고 앞으로 떠오르는 물류업체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아마 기차 타고 뭐 배 타고 뭐 트럭 타고 아마 북한 땅 지나서 시베리아를 제일 먼저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뭐 충분히 상승했는데요. 7만원서부터 해가지고 23만원까지 한 3배 떴죠. 근데 작년 10월달서부터 지금까지는 장기간 횡보한 종목이네요. 오늘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뭐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얘도 위에 꼬리는 참 많이 달았네요.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주봉 차트고요. 거래량만 좀 더 수말해 준다면 이 종목도 한번 살짝 이 정도까지 또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인 저항선. 근데 요 물량 부담을 보니까요, 요 물량 부담이 만만하진 않겠네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20만원, 지금 199,000원, 20만원인데요. 요 20만원부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1만원, 여기서 만원만 더 가면 요 물량들이 또 터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코앞이거든요. 1월달. 쉽지는 않겠습니다. 요 물량들이 쉽지는 않겠어요. 근데 아마 전체 물류 관련주 가니까 얘도 덩달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TX 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요새 뜨거운 종목이니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좋군요. 대량 얻어맞고 좀 여기서 기어야 되겠죠? 급등했으니 좀 더 쉬었다 가야 되겠죠? 최소한 11선까지라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STX 중공업, 과거 대우중공업이에요. STX 엔진, 요것만 감싸주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네요. 같은 동일 업종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코드번호 잘못 쳤네요.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같이 상승하고 같은 폭등했던 종목이죠. STX인 077 970. 좀 쉬어야 좀 많이 좀 쉴 것 같습니다. 이 두 모양이 아주 안 좋네요. 올라갔다 그대로 상쇄시켜 버렸잖아요. 위에 꼬리 길게 단 거예요. 얘는 좀 많이 쉴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안 입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원래 원상복귀 해가지고 현대차가 오늘 어찌 됐나요? 보합인가요? 보합이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또 안 보이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어제 23만원 이렇게 제가 했었나요? 오면은 한번 물량을 줄여라 이렇게 했었나요? 예, 이건 뭐 제가 4월 5일 요 가격 계속 저항선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팔란 신호, 물량 줄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저항선이다, 저항선이다, 물량 뜨기 힘들다 그랬는데 그냥 같이 보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되돌림의 그 물량 줄이는, 그래서 물량을 줄이세요 라고 이때도 했었어야 되는지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내가 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저항선입니다 까지 했는데, 네.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유하고 계시면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증권사 직원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절대 매도란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증권사가 시황 분석한 자료를 보시죠. 데일리도 있고 주봉도 있고, 그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종목 분석해 놓은 곳들 있잖아요. 매도 종목 추천은 절대로 없어요. 매수 추천만 있어요. 매도 추천이 없는 이유는 그건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정의파들도 있잖아요. 그 증권사도 보면 보험사에서 임원하다가 뭐 증권사 사장으로 오는 사람, 보험사에서 은행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뭐 증권사 사장으로 오는 사람, 자기가 보험사라든가 은행에 있을 때 왜 증권사를 매도를 안 하느냐, 거기에 울분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증권사 가면은 매도를 권하겠다, 하라고 하겠다. 오면은 애널리스트한테 막 성질을 내요. 왜 너희들은 매도 신호는 안 하고 왜 매수만 하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무식한 얘기죠. 예. 다 애널리스트들이 콧방귀 껴버리죠. 애널리스트들은요, 윗사람 말 안 들어요. 다 자기 개인 사업이에요. 독립체. 그리고 오리지널 증권맨들은요, 사장도 사원 대리한테 강압적이지가 않아요. 왜? 주식은 사장이라고 주식 잘 보고 사원이라고 주식 못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장 정보가 고급이고 사원 대리는 정보가 저질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사장도 대리 사원들한테 굽신굽신 그리고 친구처럼 해줘야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사장도 나이 먹고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원 대리들이 얼마나 그 시황 분석 잘하는데요. 날고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장도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적인 사장들 같으면 누가 알려주겠어요? 역정보 알려줘 버리죠. 증권사는요, 독립재산제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사 잘 옮겨 다니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옮겨 다니지 않지만 증권사 직원들은 잘 옮겨 다녀요. 다 자기 독립재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건 매도 신호는 없어요. 매도 신호는. 왜 매도 신호를 안 하냐면, 사인을 안 하냐면, 매도를 하라고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그럼 팔고 나가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요. 투자자들은. 근데 매수를 권하면, 매수를 권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순간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수를 권하면 매도라는 뭐라 그러죠?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가 또 수반이 돼요. 근데 매도를 권하면 팔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매도를 증권사 직원이 추천하게 되면 그 회사 직원들이 다 보잖아요. 그 회사 직원들이 어느 증권사가 우리 회사 매도 권했다. 니들 두고 보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마저도 매도 권했는데 폭락을 했어요. 마저도 욕먹고 너 때문에 폭락했다 그러고, 매도 권했는데 올라가 버리면 바보. 그러니까 매도는 없다 라고 얘기하죠. 저도 파세요란 말은 입에서 안 올라요. 이제 이게 저항선입니다 라고 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생각만큼 23만원대까지 못 왔죠. 그 한 가지 아쉬움입니다. 현대차예요. NC소프트
네, 80만원 이제 왔나요? 오늘 저가가 80만 1,000원이네요. 아, 얘도 이렇게 1,000원을 이렇게 아끼고 그러죠? 빨리 80만원이 깨야 반등하든가 말든가 하죠. 아시죠, 이거? 네. 정확한 헤드앤드 숄더형입니다, 이거는. 거래량이 생각만큼 많이 주진 않았으나 헤드앤드 숄더형, 하락하다가 올라간 거는 되돌림, 확인 사살, 끝.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80만원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이건 최소 예상 목표치인데요. 깨고 내려가면 반등을 하느냐, 요 물량이요 3개월간 걸친 물량이잖아요. 뭐 LG전자 같이 한두 번 거래량이 아니라 3개월에 걸친 물량이잖아요. 이 물량이 좀 부담이스럽죠.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하고 내려간 종목인데요. 그렇죠?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그 80만원 깨고 나면 반등은 오겠죠. 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반등은 한번 오겠죠. 뭐 11선이라든가 22선 가까이 한번 반등을 하면 또 주겠죠. 오면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왔다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NC소프트가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차트상으로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트는 참 착실한 차트예요. 예상대로 잘 가주니까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주가 예측하기가 좋아요. 편법이 없기 때문에요. 일부 몇 사람들이 갖다 팬다고 그래가지고 저 물량이 뭐 차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깨지고 흐트러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 뭐 중소형주들은 일부 몇 사람들이 패버리면 같이 깨져버리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부 몇 사람들이 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가지고 분석하기 참 좋은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SK하이닉스, 얘는 반등도 안 주고 왜 이렇게 그냥 주르륵 밀려버리죠? 뭔가 반등하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빠지더라도 여기 반등인가요? 밀려버리네. SK하이닉스가 위험한 종목이죠.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량이 좀 증가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손배요. 큰일 나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서 터닝하는 포인트를 보일 때 그때 돌아서는 겁니다. 왜? 종목은 많으니까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얘는 손해본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참 좋아했던 종목인데 그냥 힘을 잃어버리네요. 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가요? 힘이 그냥 잃어버리죠.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종목 장세로 변화가는 과정에 얘도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MSC라든가 소나가 고개를 좀 숙였어요.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나까지. 반등이 나오게 하겠으나 뭐 25일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반등을 또 했어요. 이게 지금 붕 떠 있는 종목이죠. 와, 드디어 한번 도전하겠다는 거네요. 또 왔죠? 이 금액에 여기에 또 한번 도전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락했다가 빨리 20만원 깨라 했더니 20만원 깼다가 반등해주고, 여기는 섬이에요. 섬, 울릉도, 독도, 여기는 육지고요.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메꿨나요? 거의 메꿨군요. 이 고점이 이 고점 메꿨다고 봐야 되겠네요. 갭은 메꿔진 건데요, 이 고점이 지선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에서 좀 버티고 있어요. 거래량도 지금 좋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버티면서. 근데 이걸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얘네들을 한번 두고 보시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내일에도 올라가면 좀 물량 안 받을까요? 근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이를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량이 만만치 않은 거래량들이거든요. 이 물량들이요. 과연 이걸 올리칠 수 있을까요? 이 거래량 가지고. 근데 도전을 하게 되면 3, 4번이죠. 기대는 높아지네요. 근데 3, 4번 돌파 못하면 무너져요. 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물량은 좀 쏟아져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아이고, 나 얘는 진짜 거래량 물량 부담이 없어가지고 SK이노베이션처럼 물량 부담 없어가지고 뭔가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데 요렇게 봤는데 요렇게 돼버리니까 문제죠. 이제 대롱대롱 14만원까지 오나요? 일단 밑이 없죠. 둥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접시에서 네, 그냥 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돼버린 모양이죠. MACD하고 소나까지도 지금 한 달여 만에 핑크빛 선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다 눌러버리고 있네요.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인 반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얘도 이때가 마지막 되돌림이었다 라고 봐야 되겠죠. 17만원. 지금으로서는 좀 무거워 보입니다. 아, 이거 참 KB금융, 아, 얘 참 완전히 뭐 얘는 와 진짜 잘못 봤네요. 이렇게까지 은행주 금융주가 좋을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계속 관심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48,000까지 오길 기다렸는데 여기서 그냥 치고 또 올라가 버리네요. 직전 고점까지 넘겨버리고요. 은행주들이 지금 신한지주부터 우리금융 뭐 각 금융사들이 지금 다 반등해 버리네요. 왜 그러죠? 금리와 관련돼 있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미국 금리 올려서 그런가요? 계속 추이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은 있는 종목인데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네요. 직전 고점도 그냥 그냥 벗기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내려오고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네요. 차트 모양은 뭐 좋다고 여러 번 제가 말은 했는데 한 번도 왔다 가야지 그냥 가버리네요. 요런 가면도 했으면 참 좋으렸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직전 고점까지 갈까요? 아휴, 이건 뭐 그렇다고 매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아예요. 기아차. 오늘 어제 오늘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네요. 여기죠? 네, 큰 의미가 없죠? 여기.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의 제한이 있을 걸로 보이는 겁니다. 삼성전자예요. 오늘 하락했나요? 아마 오늘이 이제 3일째잖아요. 5월달에. 월초 장세 약발, 뭐 펀드 자금 유입은 어느 정도 마감됐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버텨줘야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8만원 깨고 내려가면 장 분위기가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저점은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PNF 한번 볼까요? 요건 지금 계속 버티다가 봐야 되겠죠? 신기한 주입니다. 신기한 주식.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이냐 하락이냐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불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불리하다. 상승보단 하락 쪽에 무게가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유동성이 갈수록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보여집니다. HMM입니다. 오늘 또 올랐어요. 이게 좀 내려갈 줄 알았더니 20에서 닫고 또 반등을 또 해버리네요. 이 종목은 진짜 대단한 세력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터질 줄 알았더니 그냥 또 대받아치고 있는데 모양이요. 긴 장대 음선과 원래에다가 긴 장대 양선까지 나와가지고 모양이 진짜 반등하는 모양새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직전 고점 원절이 또 도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모양까지 지금 조정까지 받아주고 20선 지지까지 받아주고 올라가니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권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가슴이 작아서요. 권하지 못합니다. 하나솔루션이에요. 오늘 올랐나요? 1.65% 올랐군요. 이 종목.
얘도 단단히 버티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5만원 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46,000원까지 45,000원 갔다가 또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어요. 또 이 종목도 참 대단하게 버티고 있네요. 대단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한 종목입니다. 안 꺾이고 버티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중공업 관련주 한번 볼게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뭐 폭락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여기에서 좀 뭐 빠진 줄 알았더니 그냥 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떨어뜨려 버렸군요.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꽂아 버렸네요. 한 요정도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빠져버렸군요. 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종목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패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 밖에 패버리는 거를 이 정도 선에서 멈춰주면 7,000원, 7,100원 정도, 그죠? 이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냥 물량을 패대기 쳐버리네요. 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오늘 거래량 상위 두 번째잖아요.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월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고요. 네, 일봉 차트입니다. 이 중공업 관련주 좋은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특히 너무 많은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이 종목을 추천한 그 유튜브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 증권사들도 많이 추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입장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 갭이 생겼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언제 메꾸냐가 문제인데, 이런 거량이 한 번 더 터져 나오면서 메꾸면 모르겠는데 이제 반등 나와도 일반인들 못 따라오죠. 오히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공매도도 아니고. 아마 오늘 뉴스에서 나오겠죠. 삼성중공업 왜 이렇게 팼는지. 증권사 아마 시황에서는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저는 뭐 그런 정보력은 약해가지고, 차트 보는 사람들은 정보를 잘 안 듣거든요. 두산중공업이에요. 얘도 한번 얻어맞았네요. 얻어맞고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월요일날 얻어맞고 화요일날 지금 목요일날 살짝 이렇게 모양 반등. 얘는 뭐 철저히 반등은 나오겠으나 반등의 의미가 없죠. 20일 정도죠. 이 정도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겠죠. 지금 13,500원 이 정도. 얘도 같은 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이 그 좋은 차트가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같이 물량을 받아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처럼 투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이 정도까지. 무섭습니다. 004020. 네, 얘도 현대건설과 좀 비슷한 모양새였죠. 긴 장대 음선, 까마귀가, 빨간 까마귀가 밑에서 쳐다보는 거. 근데 이만한 장대 음선이, 장대 양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부족하죠. 근데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거래량도 좀 증가해줬고, 얘는 어쨌거나 요 대량 거래량은 올라섰군요. 오늘 이 직전 고점 6만원 빨리 돌파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철강주가 다 좋잖아요. 오늘 포항지철까지 상승한 거 봐서는 지금 철강주들은, 건설주는 조금 힘을 잃었고 일부 중공업 살고 일부 중공업 죽고, 근데 지금 철강주도 좋아요. 포스코 좋고 현대제철만 지금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철강주들은 다 좋고, 지금 현대 관련주들이 다 좋고, 그렇죠? 현대제철도 제가 보기에 아마 직전 고점 상향 돌파를 하지 않을까 내일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결국은 폭락을 받아가지고 불안했으나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조정받고 가는 게 이격도 줄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 버리면 STS 중국어처럼 계속 올라가 버리면 툭 부러져 버리잖아요. 이 조정받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출렁출렁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44원 것처럼. 근데 이렇게 심한 장대 음선은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좀 작은 음선들이 터져야 되는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터져버리면요, 차트 보는 사람도 놀래버려요. 차트 다 깨져버려요. LG화학입니다. 시도하죠. LG화학은 뭔가 재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차트 모양이 뭐 살아가지고 있죠. 나쁘지 않죠. 얘는 여기에서 물량대가 있긴 있으나 요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이면 같이 맞받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거래량, 현 가격대 위에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현 가격대 위에 한 달 반, 그쵸? 요 물량대거든요. 요 물량, 그렇지 않겠어요? 요 물량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 장대도 있고, 요때 올라갈 때 아마 이 물량들이 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손바뀜 됐다가 봐야 되겠죠. 얘는 뭐 직전 고점 도전해봐도 무리가 없는, 오늘 또 양선도 나와주고 그렇습니다. 강권은 이제 거래량이겠죠. 삼성 SDI 이탈했죠? 그렇죠? 이탈했습니다. 뭐 거래량 증가해주고 뭐 꿈틀거리긴 하는데, 뭐 반등 나와도 21선 아니겠어요? 67만 5천 원 정도? 70만 원까지 가기에는 당장 역부족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또 나오네요. 셀트리온이 공매도 나왔던 종목이죠. 공매도 나왔다가 5월 4일날 양선 나왔다가 오늘 다시 무너지는 종목이죠. 뭐 모양이야 뭐 떨어지는 칼날, 빗방울, 빗줄기라고 봐야 되겠죠. 공매도까지 팼는데 기관에서 올라오는 거 놔두겠어요. 자기들 손에 안 보려고 하겠죠. 어느 정도 실컷 팬 다음에 되넘기겠죠. 일반인이 어지간하면 기관 못 이겨요.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주에서 모비스만 힘을 못 쓰고 있군요. 삼성물산, 이거죠. 이게 요건데,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저점은 계속 확대되는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수렴이 돼야지 확대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4만원대 이 정도는 모양이 참 좋아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량 수반되면서 직전 고점까지는. 이 물량대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모양이 좀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14만원 다시 갈지는 모르겠으나 가게 된다면 줄여야 되겠죠. 지금 소나가 한 달여 만에 지금 또 핑크빛 선을 다가가고 있네요. 반등이 나온다면 14만원 간다면 줄여야죠. 네. 한때 저에게 아픔을 줬던 종목입니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SK죠. 좋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좀 둥그렇게 지금 꺾이는 모양이죠. 고점 낮아지는데 지금 고점도 없이 그냥 밀려버리잖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치고 올라갈지 몰라도 얘도 이 정도는 직전 고점에서 저항 받아 봐야죠. 이런 게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되돌림. 직전 고점 언저리. 이제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사더라도 이런 되돌림 하는 거를 잘 보세요. 마지막 팔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얘가 다시 언제 올지를 몰라도 오는 때까지 시간이, 기회병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걸 우리가 매몰병이라고 그래요. 주식 사가지고 붙들고 있는 동안 그 돈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유동성이 사라지잖아요. 그걸 매몰병이라고 그래요. 그 새로운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기회비용도 상실되는. 이렇게
이것도 SK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1선 깰 때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은 이렇게 V자형처럼 빠지지 않거든요. 내려왔다가 좀 제대로 쌍봉 비슷하게 빠지는데 얘는 그냥 처참하게 밀리긴 했으나 요 11선, 21선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소형주는 5일선, 11선, 이런 대형주들은 11선, 21선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단기 급등했잖아요. 그 24만원에서 36만원까지 50% 상승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11선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11선 깰 때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죠. 일부 반 팔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량주들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만 좀만 볼 줄 알면 매매하기 참 좋아요. 090430 아모레 퍼시픽인가요? 얘는 신기하게 버텨요. 신기하게 버티는 것 같아요. 이 직전 고점 또 한번 왔죠? 이게 27만 8천원인데 오늘 27만 6천원, 2천원 남았나요? 밀릴 것 같으면서 안 밀리고 계속 저점을 계속 올려붙이고 있어요. 거래량도 또 수반되고 있고. 신기한 종목. 코로나가 끝날 걸로 지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겠죠. 감기처럼 그냥 사라지겠죠.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 이제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사회 분위기 봐서는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커피숍 가도 그렇고 식당 가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개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갔더니 뭐 결혼식장 메인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근처 식당으로 보내는데 그 식당은 그냥 개판이죠. 아무것도 뭐 체온도 안 재고 다 하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그 구청에서 분명히 알 텐데 같은 한통속이겠죠? 얘 뭔가요? 삼성전기인가요? 반등만 기다려야 되는 거였죠. 이거는 이미 이제 모양은 꺾였고요. 반등을 기다려야 되겠죠. 21선 버티다 깨먹고 내려왔잖아요. 올라가도 이제 21선이겠죠. 얘가 하락했다가 돌아서기까지는 시간 많이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은 안 쳐다보는 게 좋죠. 이게 올라가는 이제 사인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렇구나 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카카오도 한번 봐야죠. 카카오 아직까지 미련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 뭐. 이 차트상 가지고도 미련을 가질까요? 무거워지지 않았나요? 또 뭐가 있나요? 다 본 것 같은데. 네이버 또 봐야 되나? 아, 통신 3인방을 안 봤군요. 네이버도 보고 통신 3인방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제 쉬는 날 그 뭐 종목 추천 뭐 봐주세요 이런 종목은 없더라고요. 보고 싶은 종목 있으면 또 올리세요. 그리고 또 좋아요 뭐 구독 눌러주신 분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500명 넘었잖아요. 500명 넘으면 됐죠 뭐. 다른 사람들은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턱없이 못 미치는데 저는 뭐 거의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가 비슷하니까 마음이 들어요. 옛날 제 선후배들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선후배들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잠시 증권업계 떠나 있다 왔는데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증권업계에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죠? 네이버인가요? 다이아몬드형. 네, 이거는 이야기했나요? 요만큼 두 칸 34만원. 그쵸?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MACD 뭐 소나타 지금 꺾여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이런 것도. 그럼 얘는 언제 팔아야 되느냐? 21선 낄 때겠죠. 11선 타고 올라가니까 11선 낄 때라든가 21선 낄 때라든가. 그때 MACD도 뭐 매도신호 나왔으나 소나가 지금 꼴딱꼴딱 하다가 이 정도? 네, 이 정도?
버텼다 하더라도 여기선 팔아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 친구들한테,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밑에 있는 추세 분석, 뭐 패턴 분석, 지표 분석, 뭐 경영 분석, 캔들 차트 보고 공부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다 볼 바에는 투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그거 공부하리? 그거 공부하고 할 정도면 내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기야 그 친구들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권하지도 않습니다. 또 3인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네. SK텔레콤 017670 한번 얻어맞았었나요? 네, 안 봤었나 보군요. 5월 4일날. 아, 봤었죠?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아, 음선 맞고 까마귀 두 마리가 쳐다보고 있어서 장대 양선이면 좋았겠다 했는데 장대 음선이 나와버렸죠. 오늘은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뭐 이때 거래량이 뭐 썩 많지는 않고 어쨌거나 신고점을 한번 냈었기 때문에 그 21선 지지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깨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 좀 더 버티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21선 깨면 한번 더 팔고 나왔다 들어가면 또 괜찮죠. 21선 보시면서 웬만하세요. 깨면 같이 또 팔아줘야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괜찮죠. 030200 왜냐면 25만원서부터 32만원까지 갔으면 이 종목이 지금 30% 오른 종목 아닙니까? 단기간에 한 달 만에 30% 올랐으면 21선 매매 전략을 우리가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KT 넘버 2 살아가죠. 이때 뭐 긴 장대 음선을 맞았는데 거래량이 크게 뭐 불안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상승해줬고요. 내일은 이 직전 고점 도전하지 않을까요? 퍼집니다. 또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아마 고점 도전할 것 같습니다. 뭐 21선 확실하게 깨면 이때 물론 살짝 깨긴 했으나 21선 확실하게 깰 때 그때 줄이는 좋겠죠. 얘도 24,000원에서 29,000원이면 20% 올랐죠. 크게 오른 종목은 아니네요. 크게 오른 종목 아니니까 뭐 굳이 긴장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버 3 032640 LG U+죠. 5월 4일날 긴 장대 양선이어서 오늘은 또 원래네요. 야,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참, 이거를 한 번 더 왔다 갈 모양이죠. 원래가 발생했으니 이게 내일 아침 모양새가 참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또 이렇게 저녁별 비슷하게 또 살짝 터닝 내려오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침에 플러스로 장 초반 한 10분 이상을 플러스로 유지가 되면 이런 또 장대 양선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도 한 500원짜리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저가 시가에서 종가까지가 300원 밖에 안 되네요. 350원. 참, 이 눈금이 한 칸이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14,000원에서 한 14,500원이라든가 이런 장대 양선이 나와주면 플러스로 출발하면 14,000원 갈 거고, 아침에 마이너스 깜짝깜짝거리면 또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가 올라갔으나 가격상으로는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12,5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이제 10% 한짝 올라간 종목입니다. 여기는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13,000원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미도 없고 크게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한번 보시죠. 이게 내일 플러스면 14,500원 갈 거고 마이너스면 13,000원 또 한번 내려올 것 같고 그런 종목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통신주도 한번 얻어는 맞았으나 좋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또 보다 보니 코웨이가 차트 모양이 좀
더 알아봤었죠? 요거는 참 바닥같이 좋아 보이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한두 번 치고 올라가겠죠? 차트 모양은 좋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때 월봉 차트를 한번 봤었잖아요. 이거 요렇게 지금 원형 천정형을 부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따뜻한 햇살이 돋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뭐 이 정도요. 20월 이동 평균선도 올라가겠죠. 이 정도. 요거 보고 들어간다는 건 참 한길 앞을 모르는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뭔가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빠지진 않을 거고, 여기서 뭔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하다 보니 또 1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네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누가 한번 질문하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사이에? 이거 월봉 차트고, 뭐 무난해 보이고, 월봉은 주봉 차트고, 올랐네 이번 주에. 크게는 아니지만 요거죠. 이 종목 가지면 그 인격 수용 한다고 제가 그랬던가요? 이거 48,000원 올라가는 거 보고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깨지면 사라고 그러고, 깨지면 사든가 48,000원 올라가면 사든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요 두 모양새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48,000원 한번 도전할 뭐 48,000원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요 도면 음선과 양선이잖아요. 이게 이제 관통형이라고 그래요. 마주 보는 형태도 되지만 긴 꼬리 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48,000원 참 지루한 종목인데 48,000원 한번 도전할 걸로 보여지네요. 내리고 다음 주고 뭐 지켜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닥 확인하고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수익률이 안 나잖아요. 그런 종목이를 알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10% 수익률만 나면 나 그냥 나올래, 그런 마음이면 뭐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뭐 종목 궁금한 종목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